여러분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코용 마이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DC 인사이드 마이크 갤러리를 눈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활동은 안 해요. 제가 약간 여기 갤러리에서 몰라요. 업자로 찍혀 있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유튜브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약간 네임드화를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이제 활동 같은 건 안 하고 눈팅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글이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디코용 마이크 추천 좀 부탁해." 이게 이제 음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자, 마이크면은 그냥 마이크지 왜 디코용 마이크인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제 보통 녹음용, 방송용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보통 비싼 거 추천해 줄 것 같으니까 요즘 막 스트리머들 비싼 장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저기 녹음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싸요, 장비들이. 인제 그런 거 추천해 줄 것 같아서 인제 디코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보통 방송이나 녹음하는 사람들은 이 DAW 그 일반인들이 보면 좀 꽤나 복잡하게 보이는 프로그램이죠. 그걸로 이제 막 마이크 설정해 가지고 플러그인 이것저것 넣고 해 가지고 마이크를 쓰는데 이제 그런 거 설정 없이 그냥 USB 연결해서 인제 뇌 빼고 그냥 편하게 쓰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마이크가 있지 않나 해서 추천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하게 쓰고 싶은데 또 그중에서도 이제 좋은 음질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어 그런 심보로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스트리머들이 쓰는 마이크처럼 고음질이 아니어도 되고요. 디스코드에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고음질이다. 이게 고음질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고음질은 너무 말장난이 많아요. 여러모로 뭐만 하면 고음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근데 이제 고음질은 보통 세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저렴한 마이크들도 다 좋아요. 세팅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9%인 것 같아. 세팅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답변은 무선 헤드셋 마이크와 무선 핀 마이크입니다. 옆에 제가 스크린샷 사진도 올려놨죠. 자, 헤드셋 보세요. 마이크 입 주변에 따라다니죠? 그리고 무선 핀 마이크 보세요. 선도 없죠 일단. 선 없고 물론 이제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제 무선 핀 마이크 하면은 그 가슴팍에만 사용하지 않아요. 막 모자에다가 장착을 하기도 하고 안경 옆에다가 장착을 하기도 하고 뭐 VR 기기 쓰시는 분들은 VR 헤드셋 그 근처에다가 장착을 하시기도 하고 어 팔 같은 데다가 장착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그 안마하시는 도수 치료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시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양팔에다가 이런 마이크 하나씩 장착을 해 가지고 약간 ASMR처럼 이렇게 영상 찍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음질 마이크 사용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 일단은 마이크가 입과 가까울수록 고음질이다. 자, 가깝죠. 둘 다 가깝게 쓸 수가 있죠. 자, 가까우면 뭐가 좋냐? 신호대 잡음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내 목소리가 되는 거고 잡음은 주변 노이즈가 되는 거죠. 자, 마이크랑 내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은 내가 말을 했을 때 그만큼 목소리가 작게 들어가고 마이크의 볼륨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 볼륨을 올리면 주변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대비 노이즈가 크게 올라온다. 근데 가까이 있었으면 어때요? 내 목소리가 애당초 크니까 마이크 볼륨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이렇게 기본 조건을 인제 적어 드린 거고 그다음에 바람이 물리적으로 닿지 않도록 팝필터 올 윈도우 스크린 사용. 그러니까 암만 가까이서 사용을 해 봐요. 근데 이제 마이크에 물리적으로 바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헤드셋 마이크가 그런 오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헤드셋도 이 마이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입 바로 앞에 바람 빠지는 곳에 두는 게 아니고 약간 측면에 살짝 두는 거예요. 어 이거 측면에 그 헤드셋 마이크나 이제 핀 마이크 같은 경우도 바람 닿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 일반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진동 같은 거 울리면 일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쇼크 마운트까지 사용을 하죠. 제가 왜 여기까지 갑자기 여기로 왜 내려왔어. 윈드 스크린, 팝 필터나 윈드 스크린 사용. 자, 마이크에다가 이제 솜 같은 거 이렇게 끼우기도 하죠. 그렇게 사용하면 바람이 좀 이제 거의 덜 들어오죠. 안 들어오거나. 음. 그리고 진동이 울리는 물체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뭐 근데 무선 헤드셋하고 얘는 애당초 직접적으로 닿는 게 없죠. 근데 일반적인 스탠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상 위에다가 두거나 혹은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책상에다가 팔을 올리면 그거 자체가 그냥 살포시 올려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진동은 울려서 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크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그 진동도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디스코드상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쇼크 마운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미세하게 이제 울리는 진동이 있어요, 쇼크 마운트를 끼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 차적으로 로우 컷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만큼만 마이크 게인을 설정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마이크 게인을 올리게 되면 마이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뭉개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게인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전체적인 마이크 소리는 컴퓨터에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좋고 소음 발생원과는 최대한 거리를 둘 것. 만약에 음 에어컨이 있다. 벽걸이가 있다. 거기서 최대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게 좋다. 뭐 책상 같은 거를 좀 최대한 떨궈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창문형 에어컨 소음 엄청 크죠.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되게 좁은 원룸이야. 그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겠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의 뒤통수에 창문형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마이크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창문형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빈 마이크나 헤드셋 마이크 다 좋은데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은 답답한 걸 싫어하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어폰 중에서도 있는데 인존 버즈 같은 애들 보면은 어 그냥 이어폰으로 꽂고 마이크도 쓸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방송하는 사람들처럼 책상 앞에다가 이제 큼직하게 달아 놓고 쓰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조건도 지켜 주셔야 되지만 가급적 이 마이크들만의 또 이제 감수해야 될 점이 생깁니다. 자, 마이크 위치는 항상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얼굴하고 몸이 움직이고 그걸 우리 마이크는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볼륨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요, 소리가. 자,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일정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그 아까 DAW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컴프레서나 리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면은 작은 소리가 또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갑자기 작아 있던 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제거까지 또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약간 디스코드가 아니라 뭐 인게임 마이크를 쓴다든가 뭐 방송에 쓴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OBS 같은 거를 쓴다면 OBS에서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쓰던가 하는데 인게임 마이크에서는 힘들죠. 게임 아마 강퇴당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마이크를 이렇게 사 가지고 이제 뭐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디스코드에서는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디스코드 내부적으로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이것저것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자동화 플러그인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프로필. 어 음성 격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코드에 있는 모든 플러그인이란 플러그인은 다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웬만하면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플러그인을 걸어 주는 게 음성 격리. 그리고 스튜디오는 내가 이제 직접 마이크를 다 세팅을 하고 그 원본의 음질 자체를 그대로 마이크로 쓰고 싶을 때 스튜디오. 약간 전문가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제일 추천하는 모드입니다.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쓰는 거는 그 서로 대화하는 사람과 어 서로 이제 오디오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사이 라면 스튜디오가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오디오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튜디오로 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제 목소리가 깨져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보다는 저는 또 사용자 지정을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자, 자, 사용자 지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오는 만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녹음 모드가 일단 나옵니다. 녹음 모드 보면 음성 감지랑 눌러서 말하기가 있는데, 일단 음성 감지로 선택을 하고 입력 감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 두면 마이크의 노이즈 정도를 스스로 디스코드가 측정을 해서 그 노이즈보다 큰 소리가 입력되면 마이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동으로 해 놓으면은 내가 설정한 슬라이더 값보다 소리가 크게 입력이 되면은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눌러서 말하기가 있죠. 내가 설정한 단축키가 꾹 눌려져 있는 동안에만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거. 그러면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가 말하면은 뭐 노이즈랑 마이크랑 같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이즈 제거 같은 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동 감지. 음. 자, 그다음에 만날 수 있는 옵션이 음성 처리의 에코 억제입니다. 이게 일명 스믹 제거 플러그인인데요. 이제 디스코드 대화 상대의 목소리가 다시 내 마이크로 입력되는 경우, 그 소리를 제거한 후 상대방에게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야, 벤토린." 이랬는데 그 벤토린이 내 스피커에서 나. 그러면 그 사람 내 마이크로 들어가.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야,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인제 그런 경우 이거를 체크해 두는 겁니다. 온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ON을 하면 PC나 노트북에서 스피커폰 같은 통화를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 막아 주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좀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스피커폰 많이 쓰잖아요. 그 기능이에요, 에코 억제가. 그리고 잡음 제거가 있습니다. 되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이랑 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자, 크리스프는 이제 일단 제가 추천하는 옵션이고, 크리스프가 뭐냐면 AI가 이제 그 사용자의 목소리 패턴을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타이핑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선풍기 소리, 주변 대화 소리, 뭐 문 닫는 소리나 이제 개 짖는 소리 같은 것도 계속 학습을 해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목소리만을 마이크로 나가게끔 해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DAW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슷한 플러그인으로는 슈퍼톤 클리어나 아랫 노이즈 같은 게 있죠. 인제 뭐 키보드 소리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상대방 대화하는데 키보드 소리, 마우스 소리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리스프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기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배경 소음을 줄여 주는 데 효과적인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뭐 시스템 리소스도 덜 먹고 약간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조톱의 RX 보이스 디노이즈나 이제 노이즈 게이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근데 뭐 아이조톱 RX 보이스 디노이즈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지워주지만 키보드나 마우스 소리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왕 쓸 거면은 크리스프 쓰는 게 낫겠다, 디스코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기타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조 기능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이게 3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 고급 음성 감지는 일단 켜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음성 입력 감도 자동,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그 입력 감도 자동을 하는 거 설정했을 때 간혹 이제 말을 시작하거나 이제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씹히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씹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증폭 조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은데,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은 키워 주고요. 너무 크면은 줄여 줘요. 그러니까 디스코드가 생각하는 디스코드 내부에서 세팅된 이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에 맞게 마이크를 줄여 주는 거예요. 줄여 주거나 혹은 작은 애들은 키워 주거나. 이제 비슷한 이제 DAW 적용하는 VST 플러그인으로는 이제 웨이브즈 보컬라이더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자동으로 이게 오토메이션을 해 줘요, 볼륨을. 일정하게 출력이 되도록 볼륨을 조절해 주는 그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도 써요. 왜냐면 제가 세팅해 놓은 마이크가 상대방한테는 너무 작을 일은 보통 없고 큰 일이 좀 가끔 있는데,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이걸 써 버립니다. 상대방이 오디오 세팅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즈 보컬라이더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오디오 입력 프로세싱을 우회합니다."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윈도우 오디오 효과를 비활성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회하는 기능이거든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오디오 입력 프로세싱을 우회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운드 제어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설정 쪽에서 마이크 같은 거 눌러 보면은 이렇게 음성 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값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디스코드의 처리에 그냥 다 맡기고, 윈도우에서 설정한 거 내가 혹시 뭐 잘못 설정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디스코드한테 그냥 맡기자. 그래서 이걸 그냥 우회해 버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거를 온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스코드 전용 마이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마이크를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디스코드에서도 결국에는 마이크 세팅으로부터 이제 도망칠 수가 없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아무 마이크나 써도 디스코드에서 기본적인 음질을 내주는 건 이제 디스코드가 자동화 플러그인을 이게 잘 넣어 준 덕분에 일반인들도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렴한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빨보다는 세팅빨이 강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